장기 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 정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뱅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도 달릴까 말까를 기분 좋게 열 수 있는 종목 리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또 때마침 매일경제TV의 마스코트 색상을 의상으로 입고 왔는데요. 달릴까 말까가 매일경제TV의 마스코트가 될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 포부를 담아서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중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 바로 진 매트릭스였는데요. 저희가 10월 말에 소개해드리고 오늘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가 급등이 나오면서 그 수혜를 받은 걸로 보여요. 네, 요즘에 뭐 1일 1 상한가가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10월 말부터 11월 초 중순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시장에서 아주 강력한 그날의 가장 중심주 핫한 종목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요. 진 매트릭스는 오늘 장중에 상한가에 들어갔었고 지금 현재 24% 이상 상승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2차 목표가는 뭐 당연히 돌파를 했고요. 3차 목표가까지 돌파를 했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4차 목표가를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진 매트릭스는 지금 이제 그 기대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화이자 그리고 모더나에서 긍정적인 백신 관련해서 중간 발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아스트라제네카도 이제 임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 발표에서 좀 긍정적인 발표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에 지금 강하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독감이라든지 또 진단키트를 동시 진단할 수 있는 진단키트를 유럽 내에서도 인증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에 따른 모멘텀도 충분히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다시 한번 아스트라제네카 관련해서 가장 대장주로 올라서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지금 뭐 수익을 매도하셔도 71% 정도의 수익이 찍힐 거라 판단되고 있는데요. 지금 수익을 챙기셔도 되고 익절가랑 목표가를 다시 한번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익절가는요. 현재 27,700원 라인대인데요. 우리는 이제 바닥권면에서 출발 직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25,000원 넉넉하게 익절가를 설정해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4차 목표가 오늘 상한가가 28,950원이에요. 28,950원이 상한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4차 목표가를 28,950원을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리고요. 익절가 4차 네. 목표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11월 2일에 보안 관련해서 1위 기업인 라운시큐어를 소개해드렸는데 오늘 1차 목표가를 터치를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는 뭐 시장이 출렁거려도 그냥 꾸역꾸역 안정적으로 반등이 나와서요. 11월 초에 말씀드려서 오늘 목표가 터치해서 한 12%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라운시큐어는 모바일 보안 관련해서 국내 1위 시장이고요. 그리고 기업이고요. 그리고 생체 인증 관련해서도 국내 1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달 10일 날 있을 공인인증서 폐지 관련해서도 그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또 하나 모바일 신분증 관련해서 가장 지금 국제과제의 선정업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모멘텀도 충분히 살아있기 때문에 라운시큐어는 또 언택트 관련해서 가장 또 대표가 되는 종목이기도 하고 오늘 또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오늘 뭐 라운시큐어도 좀 충분히 반등이 나왔다가 살짝 차익 매물 나와주고 있는데요. 수익을 챙기시는 데는 전혀 어렵지 않았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1차 목표가를 제가 3,700원 라인대를 잡아드렸고 현재가도 3,690원 라인대에 위치해 있으니까 지금 현재가에서도 이제 당연히 수익을 챙기셔도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 익절 라인대를 한번 잡아드릴게요. 조금 더 끌고 가고 싶다 하신 분들은 36,500원, 3,650원 라인대를 여러분들이 익절가로 설정을 하시고요. 2차 목표가는 4,100원 라인대 그대로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익절가 3,650원 선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이전에 살펴봤던 종목들 살펴봤으니까 전 거래일에 짚었던 종목들도 리뷰해볼게요. 우선 가상화폐 관련주인 퓨처스트림 네트워크스 먼저 살펴볼게요.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숨겨져 있는 가상화폐 관련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비트코인이 1,900만 원을 돌파를 하면서 뭐 우리기술 투자라든지 뭐 비덴트 관련 종목들이 좀 크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 관련 종목들이 이제 비트코인 가격과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민감하게 움직이는 종목은 아닌데 그 모멘텀이 시장에서 강력하게 이제 부각이 됐을 때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 외에도 디지털 마케팅 부분에서 국내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유튜브, 뭐 틱톡 여러 부분에서 디지털 마케팅, 모바일 광고 대행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따른 모멘텀 언택트 시대에 가장 필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당연히 실적 또한 2021년도 또 올해 하반기 내년 초까지 계속해서 턴 어라운드 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 가상화폐 관련된 모멘텀이 다시 한번 부각됐을 때 또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원의 또 지분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장에서 부각됐을 때 폭발적인 키 맞추기 일환으로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현재도 지금 강보합권의 흐름 유지되고 있고요. 1.29% 상승 흐름 나와주고 있는데요.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차 목표가는 1,280원 라인대 그대로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2차 목표가는 1,420원 라인대
잡으시고요. 손절 라인대는 1,050원 라인대를 말씀드렸었는데 1,050원 라인대는 종가상 이탈했을 때 손절 라인대를 잡고 중간에 분할 매수를 하면 좀 더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100원, 1,110원 라인대 부근에서 여러분들이 2차 매수,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퓨처 스트림 네트워크스 이렇게 리뷰해봤고요. 그 다음으로 로체 시스템즈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일단 뭐 로체 시스템즈 오늘 IT 관련 종목들 시장은 좀 제약 바이오 종목들에 좀 수급이 집중되면서 오늘 시장 자체는 IT 섹터는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3% 전일의 상승폭을 조금 반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로체 시스템즈에 대한 모멘텀은 여전히 그대로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이제 IT 섹터는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탄탄하게 반등이 나와줘야 같이 반등이 나와줄 수 있다. 그 반등이 나왔을 때 가장 폭발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게 로체 시스템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IT 섹터는 어차피 지금 당분간 또 3월부터 지금까지 시장 대비 굉장히 약세 흐름이 이어졌었는데 오히려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가장 빠르게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기술적 반등 관점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당연히 꼭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공정, 후공정 장비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QD OLED 투자를 전환하면서 그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6,200원 라인대를 말씀을 드렸었고 2차 목표가는 6,800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절 라인대는 5,100원 라인대를 말씀드렸었는데 시장이 좀 출렁출렁거리고 있고요. 시장이 반등이 나와도 올라가는 종목들만 올라가기 때문에 그 외 섹터들은 좀 조용하고 좀 쉬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5,200원 그리고 또 5,300원 부근대에서 분할 매수, 2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좀 더 안정적일 것이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OLED 관련주 로체 시스템즈까지 리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4가지 종목 리뷰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달릴까 말까 첫 번째 섹터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섹터는 어떤 걸까요? 네, 일단 제가 이제 가덕도 신공항 관련 섹터를 출발 직전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전일 고가에서 매도 사인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준비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관련 섹터입니다. 네, 가덕도 신공항 섹터를 들고 와 주셨습니다. 어제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오고 오늘도 다시 급등세를 보여서 의견이 상당히 궁금한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지금은 멈춰야 됩니다. 멈춰야 된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는데 이유 한번 들어볼게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가덕도 신공항 한 다음에 가로치고 부동산을 멈춰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가덕도 신공항 관련 종목들이 가덕도 인근에 위치한 PK 지역의 인근에 위치한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영화 금속도 마찬가지고 동방성기도 부동산 관점에서 그 인근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테마성으로 묶였던 종목들이 큰 상승이 나왔고 오늘도 뭐 반등이 나와주고 있지만 우린 단기적인 모멘텀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에게 살포시 던져주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일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가덕도 모멘텀은 내년 4월 보궐선거까지 계속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모멘텀이 부각됐을 때 순환매 차원에서 부동산만 있는 게 아니고요. 또 뭐 설계 관련 종목들도 있고 뭐 시멘트 관련 종목들도 있고 뭐 레미콘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순환매 차원에서 우리가 다른 섹터, 다른 종목들을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지 계속해서 영화금속, 동방성기만 우리가 계속 그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신규 접근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관점에서 멈추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해서 부동산이 아닌 다른 부분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을 들고 오셨을까요? 일단 부동산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시멘트 관련해서 가장 또 대표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달릴까 말까에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바로 삼표 시멘트를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삼표 시멘트. 시멘트와 관련해서는 대장주라고 말씀을 해주신 뭐 시멘트 건가요? 관련해서는 사실 뭐 한일 시멘트도 있고 뭐 다른 좋은 종목들도 많은데요. 네. 삼표 시멘트 같은 경우는 이번에 가덕도 신공항 관련해서도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선 가장 대장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현재 구간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표 시멘트 현재가 한번 만나볼게요. 현재 5.88%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 한번 읊어볼까요? 3,780원 선인데요. 모멘텀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 삼표 시멘트를 가져온 이유를 직접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산광역시 서구 안남동이라고 적혀 있는 거는요. 삼표 시멘트의 본사는 강원도 삼척에 있는데요.
공장이 부산 서구 안남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물론 강원도에도 있고 전라도에도 있지만 부산 서구 PK 지역의 공장 부지, 시멘트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또 부동산 관련, 가덕도 신공항 부동산 관련 종목으로도 묶일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년 4월 이제 보궐선거를 앞두면서 가덕도 신공항 얘기는 계속해서 부각이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순환매 차원에서 부동산 신공항 건설이 본격적으로 착수됐을 때 시멘트 관련 종목들은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부산 내에 공장을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산표 시멘트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어요. 대표적인 SOC 관련 종목이기도 하고 또 경협주이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 이제 현대차에서 이제 삼성동 신사옥 착공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덕도 신공항 관련해서 순환매 차원으로 우리가 시멘트 관련 종목도 눈여겨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지금 어떤 누군가의 발언입니다. 정치인의 발언인데요. 지하 고속도로를 개발하겠다. 이게 7월 달, 올해 7월 달에 나왔던 얘기인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언급을 했던 내용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수산중공업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바로 하루 만에 상한가에 진입을 했었는데 정세균 국무총리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정책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가 했던 발언들을 되짚어 봤을 때 7월 달에 지하 고속도로를 개발을 해서 어떤 이제 녹지를 또 녹지 공간을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공언을 했는데요. 그럼 그에 따라서 그린 뉴딜 수혜로도 묶일 수 있고요. 또 고속도로 지하 고속도로를 개발해서 그 도로를 첨단 통신 기술을 이제 접목시켜 가지고 우리가 마치 핸드폰을 무선 충전하듯이 그냥 전기차가 그 고속도로를 달리기만 하면은 자동으로 충전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린 뉴딜, 어떤 녹지, 상부 녹지 공간을 국민들에게 제공하겠다, 돌려주겠다라는 공언을 했기 때문에 그린 뉴딜 쪽으로도 묶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도로를 첨단 통신 기술을 접목시키겠다고 했기 때문에 스마트 시티 구축까지도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전통 SOC 관련 종목인 산표 시멘트가 그에 따른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세균 국무총리에 대한 정책, 최대 정책 수혜주로도 묶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 외에도 또 이낙연 대표의 어떤 해저 터널 관련해서 수혜를 묶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세균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어떤 대선 행보로 바로 이어질 것 같은데요. 내년 개각을 통해서 이제 총리직을 퇴임했을 때는 그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대선 행보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의전 서열 순위만 보셔도 아실 것 같은데요. 1위가 대통령이고 2위가 국회의장 그리고 5위가 국무총리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장 출신이었던 지금 현재 정세균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의전 서열 2위였던 어떤 인물이기 때문에 바로 어떤 시장 선거, 보궐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고요. 그리고 개각을 통해서 퇴임을 했을 때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나갔고 그에 따른 가장 큰 어떤 정책 수혜주로서 지하 고속도로 개발 관련 수혜주로도 산표 시멘트가 묶인다라는 판단에서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산표 시멘트를 가져왔습니다. 네, 스마트 시티와 그린 뉴딜 등 네. 다양한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보이네요. 그러면 목표가와 손절가는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현재가 부근에서요. 당연히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충분히 이제 뭐 산표 시멘트 같은 경우는 뭐 그동안의 악재도 충분히 선반영됐기도 했고요. 또 경협주이기도 하니까 그에 따라서 경협주가 충분히 또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같이 또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1차 목표가는 4,100원 라인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 박스권의 상단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1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겠고요. 2차 목표가는 4,500원 라인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절 라인대는 3,300원 라인대를 말씀드릴 건데요. 3,400원 부근에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좀 더 안정적이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산표 시멘트 가격 전략까지 꼼꼼히 짚어주셨습니다. 네. 네, 그러면 두 번째 섹터 바로 열어볼게요. 두 번째로 열어볼 섹터는 어떤 섹터일까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섹터는요. 오늘 이제 코로나 확진자 추이가 300명이 돌파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언택트 관련 섹터입니다. 언택트 섹터. 네. 저희가 이 언택트 섹터 내에서 뭐 보안이든 포장재든 상당히 좋은 네. 종목들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어떤 부분일지 궁금하네요. 우선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지금은 비보입니다. 비보호라고 주셨습니다. 이유가 궁금한데요. 뭐 일단 뭐 언택트 관련 종목들은 뭐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또 네. 그 안에서 또 직접적인 수혜주가 있고요. 또 직간접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충분히 좀 조정을 받은 종목들을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러다가 네. 아스트라제네카 관련해서 백신 발표가 나오면 또 그대로 고스란히 상승폭을 반납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점 대비해서 조정이 나왔고 또 그 전에 가장 언택트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을 우리
우리가 저점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선별적으로 대응하자는 의미에서 비보호로 말씀드렸습니다. 언택트 섹터에서는 네. 대장주지만 좀 맞습니다.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온 종목을 네. 들고 오신 거죠? 그럼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재택근무 관련해서 가장 또 대표가 될 수 있는 ECS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재택근무 관련주 네. ECS를 오늘 들고 와 주셨습니다. 대장주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현재 구간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9%대 급등 나와주고 있고요. 5,700원, 5,07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재료들 어떤 게 네, 있을까요? 일단 ECS 같은 경우는요. 영상회의 그리고 네트워크 통합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재택근무가 이제 언택트 시대, 코로나 시대에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원래 직접적인 수혜주였는데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 40% 이상 급락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제 바닥 구간에서 돌아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늘 코로나 확진자가 313명이 나왔고요.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가 시행이 되는데 앞으로 이 추이가 계속돼 버리면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 격상이 될 수 있어요. 그에 따라서 충분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끝마치고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돼서요. 재택근무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ECS를 두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맞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데요. 네. 그러면 가격적으로 어떻게 접근해 볼까요? 네, 차트 보시면요. 예전에 이제 언택트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이었기 때문에 큰 상승이 나왔다가 거의 50% 가까이, 반토막 가까이 조정이 나왔다가 현재 구간에서 이제 거래를 동반한 반등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구간에서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표가는 일단 5,500원 라인대를 잡아드렸고 또 2차 목표가는 6,100원 라인대를 잡아드렸는데 손절 라인대를 4,500원을 말씀드렸습니다. 종가상 이탈했을 때 당연히 손절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고 4,600원에서 4,700원 부근대에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ECS까지 구체적으로 짚어봤습니다. 네, 더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분들 어떻게 만나뵐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도 어김없이 엠비엔골드 사이트에서 오후 4시에 자세한 시장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는 트렌드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트렌드를 선점하자는 관점에서 오늘 또 내일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또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엠비엔골드 사이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후 4시에 무료 방송에서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달릴까 말까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달릴까? 말까?